네, 가장 핫한 기업과 산업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보죠. 네, 팔란티어입니다. 네, 권혁준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팔란티어, 네. 사실 지금 많이 방송 보신다면 이름만 들어도 설레인 분이 계실 거고 그럼요. 저처럼 샀어야 되는데. 되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대다수일 것 같은데 네. 뭐 국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국내선 강남부동산이 뜨거웠다면 이 주식에서는 이제 팔란티어다 이랬는데 네. 이게 100달러 오늘 아침에도 많이 네. 올랐던데 거의 9% 9% 넘던데 넘게 올랐어요. 원래 얼마였다가 그렇게 100달러가 넘은 거예요? 이게 1년 전에 한 16달러? 16달러? 네, 16달러 와, 하다가 그때 샀으면 5배 올랐죠. 그렇게 5배 넘게 오른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는요. 역시나 이제는 네.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고 그러면 실적입니다. 그렇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네. 4분기 매출을 봤더니 지금 1년 전보다 36% 증가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올해의 이제 실적 전망치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한 매출이 올해 한 5조 우리 돈으로 5조 한 4천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시장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6% 더 높게 잡힌 거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올해 한 2조 한 2천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원래 시장 예상치보다 10%더 높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갈수록 팔란티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잘 나올 거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주변에 팔란티어 뭔지 모르고 네. 무조건 산 사람들도 좀 꽤 있더라고요. 네네. 물론 결과적으로는 너무 좋았지만 네. 이 팔란티어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네. 이게 보통 이제는 빅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정보를 구조화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해주는 기업이 이제 팔란티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붐에 막 편승했잖아요. 네네.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준다는 거죠. 그럼 좀 알기 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는 방산 기업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으로 뭔가 형체가 있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정보를 가공 처리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얻었던 데이터를 가공 네. 처리해서 전략을 수립해 주죠. 어. 그러고 그 데이터를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각국 기업이라든지 정부들이 이 팔란티어의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사기 위해서 줄이 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총을 보더라도요. 로키드 마틴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요? 네,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시총이 한 1,068억 달러가 네. 되는데 지금 팔란티어가 4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시총이 2,364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342조 원이나 됩니다. 지금 물론 뭐 워낙 고평가 받고 있다 보니까 시총이 많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로키드 마틴보다 더 많은 생각 못했어요. 네, 시총이. 그래서 이게 미래의 기술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구조화하고 시각화하고 네. 분석해서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인간이 이해할 수 쉽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팔란티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미래 가치를 잘 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거래처가요. CIA, 네. FBI. 그러니까 이 거래처 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CIA, FBI 이런 데가 거래처고요. 그다음에 매출의 80%가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미국도 미국의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정부기관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기관에서 얼마나 이 데이터를 요구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또 트럼프가 되면서 또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가장 뭐 결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피터 틸이죠. 네, 창업자 중에 한 명인데 네, 엄청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머스크 한번 저희 했었는데 네. 공부하면서 네. 얼핏 생각나서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때 피터 틸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엄청 요즘 이 사람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이 팔란티어의 CEO가 이제 창업주가 피터 틸이라는 사람인데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랑 페이팔을 같이 만들었던 또 그렇더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페이팔 마피아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일원들이 좀 있잖아요. 네. 10명 넘게 있잖아요. 그 일원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2.0 시대의 주요 요직을 다 차지했어요. 일론 머스크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정부 효율부 수장을 네. 꿰찼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페이팔 마피아 한 명 있었던 데이비드 섹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AI 총괄하고 있는 차르로 또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멤버 중 하나고 그리고 그 멤버의 하나였던 또 피터 틸이라는 분이 이번에 이제
이 기업을 만들어서 사실상 데이터를 팔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이 피터 틸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2016년도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민주당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선거 네. 때. 근데 유일하게 사실상 공화당을 지지했던. 그다음에 정치 후원금을 엄청나게 모아서 트럼프한테 갖다 줬던.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완전 수혜주다. 이렇게 했는데 기술력도 갖고 있다 보니 이렇게 뜰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약간 정해진 상승인가라는 생각도 이런 댓글들을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정치적인 수혜주로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실력 있죠, 매출 잘 오르죠, 그다음에 정치적 후회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 트렌드와 맞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의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단 과거가 또 탄탄하고 맞습니다. 그 일원들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네. 이것도 한 몫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네. 엔비디아만큼 오른데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근데 더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이 시장에서 보는 미래 가치는 좀 어때요? 성장 가능성. 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 많아요.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부가가치의 창출자다. 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극찬을 하고 있고 월가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워낙 독보적인 존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회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경쟁 분석을 한다 그러면 뭐 위험 요인도 있고 기회 요인도 있을 텐데 외환경 분석에서 네. 기회 요인이 뭐냐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은 미국 정부는 효율성입니다. 딱 키워드가 효율성이야. 네. 그럼 구조 조정이 분명히 들어갈 거고 네. 인력 감축이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인력 감축되면 일은 누가 합니까?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건데 그 부분을 이제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책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팔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 요인까지도 있다 보니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이제 관점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되거나 관심을 받으면 이렇게 나중에 지나보면 거품인 부분도 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덜할 것 같기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좀 이건 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게 또 있을까요? 팔란티어를 투자하신 분들은요 강심장이세요. 퍼가 300 제 기억으로는 539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539배라는 거는 지금의 그 기업에서 나왔던 영업이익의 네. 지금 주가의 평가가 539배라는 거잖아요. 와 이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공격적이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왜냐 강심장.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는 투자하게 되는 거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 즐기시는 거고 네. 저처럼 뭐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자 아니신 분들은 이거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가요. 지금 퍼가 너무 높아갖고. 그러니까 저도 소극적이기는 한데 네. 성향이. 근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때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네. 중간에 확 오를 때 네.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더 올랐잖아요. 맞아요. 이 팔란티어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자 팔란티어가 왜 이 이름이 팔란티어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알려고 그러면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요, 그 수정 구슬 이렇게 투명 수정 네. 구슬이 있어요. 그래서 마법사들이 그걸 보면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보를 막 수집하게 됩니다. 그걸 네,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전략을 세웠거든요. 거기서 따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정 구슬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아니면 현지에 있었던 일들 데이터 쌓았듯이. 네. 지금 이제 팔란티어의 창업주의 마인드는 이겁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팔란티어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 하나가 생기는 게 반지의 제왕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우론이 네. 그걸 악용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는 정보를 왜곡을 해갖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든요. 네. 지금이야 이제는 AI 시대고 AI 시대의 각광을 받아서 이 기술이 굉장히 좋다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나중에 가서 이 AI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가 사우론이 악용하듯이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비판적인 어떤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올 거란 나올 말이에요. 수는 있겠죠. 그때는 곤박질 시죠 주가가 이제 또. 근데 그게 또 기간은 더 걸리죠. 그쵸. 그렇게까지에는. 네, 거기까지 항상 걸리지만 그래도 일단은 항상 이제 주가가 오르면 굴곡도 더 깊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억하고 사실 지금 들어가도 반등의 여지는, 그러니까 그 계속 상승세의 여지는 좀 있는 거네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있다. 단기적으로 보는데, 있다. 네, 단기적으로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무도 세상을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하죠.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예, 너무 높다 AI도 보니까. 많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격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 들어가서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사실상 우리가 자는 사이에 9% 올랐거든요. 아니 제가 어제 안 그래도 공부하면서 보면서
사고 싶다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 네, 샀어야 되는데. 어제라도 샀던 분들은 네. 그 10% 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 상승세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AI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이제 팔란티어다라는 평가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팔란티어 저한테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몇몇 네. 분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랬는데 네. 평론가님 말처럼 공격적인 걸 감수할 수 있으면 단기간 그쵸. 갖고 있어라. 요거까지는 강심장. 되겠네요. 강심장, 그렇죠. 강심장. 예. 그전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올해만 들어와도 38% 올랐어요. 작년만 해도 그러니까요. 360%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 저리 가라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국면에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왜 제가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아시겠지만은 지금 딥시크라는 아주 뭐 절대 강자가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투자자들의 그 관심이 야, 뭐 하드웨어도 좋긴 좋은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더 효율성을 증가될 수 있네. 그러면은 AI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주가가 뭐지? 이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딱 발견한 게 또 그쵸. 팔란티어라는 이런 소프트웨어 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지금 뭐 수급이 몰리고 있어요. 항상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높아지고는 있으나 변동폭은 주의하시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보니까 팔란티어 덕분에 네. AI 소프트웨어 주가가 또 이 반영이 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네. 어떤 게 좀 있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AI 주 관련돼서 본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련되면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상 그렇죠. 좋은 흐름을 지금 좀 이어가고 있고 한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지금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리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개인적 생각이지만 네이버가 참 저평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네이버가 그렇게 평가받을 종목은 아닌데 업종이 아닌데 사실상 네이버가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팔란티어의 이슈,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 수급들이 몰리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관련된 주가가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폭에 대한 위험률은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네. 좀 조금씩 사놔야 된다, 조금씩 맞습니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말은 나왔는데 네.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네. 접근하기 쉽지 맞아요. 않았는데 그만큼 쓰임새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요. 앞으로의 그러니까 이거를 딥시크가 사실상 밝혀준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딥시크가 오히려 나오기 그게 그걸로 인해서 더 빵 떴죠. 예, 만약에 딥스크가 아니었으면은 사실상 아직도 우리는 그 AI 반도체라든지 엔비디아 아니면 H100 반도체 이런 데에서 블랙엘 이거 언제 나와 이렇게 네. 했을 텐데 이제는 딥시크가 나온 이후부터 이거는 이제는 분명히 이제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충분히 이제는 AI를 더 효율성 있게 더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네. 사실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좀 줄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뭐 AI 소프트 관련주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팔란티어 수혜를 조금 받으려면 우리나라 이제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 네. 이 정도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은요 대부분 B2C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커스터머라든지 그쵸. 컨슈머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구조가 B2B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기관 상대로 해서 이제 대규모의 빅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그 처리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렇게 좀 발전해야 된다 봐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그렇죠. 신뢰가 또 기반이 되기도 할 예, 테고. 너무 B2C다 보니까 개인 소비자 상대로 하거든요. 네. 내수 시장이 좁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세계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관련 AI 소프트웨어들이 그냥 뭐 팔란티어처럼 정부 상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고급 데이터를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팔란티어가 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냐면 네. 매출의 80%가 미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역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세계 각국 정부의 그렇죠. 기관에 팔 길이 남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미국 정부에도 써. 그러니까 네. 받잖아. 너네도 네. 써. 이렇게 네. 되면 사실 그 입장에서 미국이 썼대 하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각국 정부가 산다 그러면 시장은 더 넓어지잖아요. 그 시장이 넓다니까요. 그러면 그 시장을 얘는 네이버나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그 시장에 딱 틈새 시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좀 요구하거든요. 사실 시장에.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뾰족하게 우리나라의 그 AI 기업들이 이렇게 세계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느껴서 좀 아쉽게 느껴져요. 이게 근데 정부의 어떤 그 적극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기는 하겠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사실 네. 부담되잖아요. 지금 딥시크 나온 다음에 정부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투자를 안 한 부분이 있다 근데 보니까. 이 반성이 항상 실행으로 넘어가야지 맞아요. 발전을 하는 네.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제 기사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많은 기사들이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정부가 AI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린다 맞아요. 보고 있는데 네. 좀 속히 조금 말이 아니라 정말로 빨리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좀 AI 투자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늘려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저는 이번에 솔직히 딥시크 나와서 중국 기술력이 너무 무서워서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무섭거든요. 이런 여론도 많잖아요. 실체가 없을 거다. 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네. 이게 너무 갑자기 급부상되니까 네. 이게 진짠지 영화인지 알 수가 네. 없다는 말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오픈 소스로 풀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개발자들한테 이제는 뭐 관련된 분들한테 저도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실체는 있습니다. 당연히 오픈 소스로 풀렸기 때문에 데이터는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앱 개발하시는 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 딥시크라는 이 이슈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는 전기차 그 다음에 뭐 로봇, AI 이 3대 분야에서 중국이 거의 뭐 치고 나가는 모양새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는 AI 이런 뭐 하드웨어 칩, 뭐 소프트웨어 그 뭐 SK라든지 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AI 칩도 중요하지만은 관련된 뭐 아키텍처를 만든다든지 인프라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투자도 네. 동시에 이제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긴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AI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잠깐 얘기를 해보면 네. 그 샘 올트먼이 와가지고 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나고 음. 손정희 CEO도 만나고 했는데 네. 이제 결정적인 스타게이트의 협력 여부인데요.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 특히 삼성전자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네. 반등의 어떤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계기로 봐도 되는지 네. 여러 뭐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스타게이트 사실 이슈가 불거졌을 때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는 샘 올트먼이 오고 손정희 회장이 왔을 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삼성을 너무 얕보면 안 된다.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돈 구하러 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 그럴 수 있죠. 예, 네.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스타게이트 처음 했을 때 니네 돈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쵸.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돈을 대줄 사람 투자자가 필요한데 저는 뭐 일각에서는 신문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뭐 하드웨어적인 네. AI 칩 이런 걸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협조를 구하기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요. 돈 구하기 왔다. 네. 예, 투자해달라. 돈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전 보거든요. 그런 물론 거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강력하다. 그럼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너무 얕보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도 다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단순히 뭐 우리가 열광하듯이 네.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의 하나의 협력 기업으로서 협조를 구하고 같이 뭐 시그널이 난다라고 보는데 냉철하게 아마 볼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에 과연 합류를 할 것인가, 그게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아마 냉정한 평가가 아마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분위기는 뭐 우호적인 건 분위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 무시하지 마라. 예. 뭐 돈 무시하지 달라고 마라. 해서 네. 돈 달라고 해서 그냥 쉽사리 돈 내주는 기업 아니다. 그럼요. 예, 뭐 스타게이트에서 참여해달라고 해서 없이구나 해서 이렇게 그런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삼성 기업도 냉철하게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도 팔란티어가 나오려면 네. 뭐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비롯해서 그런 기업들과 정부 간의 어떤 실질적인 협력으로 하다 맞아요. 보면 진짜 우리도 팔란티어가 나올 수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